지금 59분이고요. 딱 1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출근 중이시려나요? 요즘에 재택이 다시 늘어나서 오미크론 때문에 좀 재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하고요. 조금 코로나가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오미크론 얘기가 있어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변이가 되면서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면은 그게 오히려 소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기사도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로드니 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제목이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주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다루는 거는 아니고 몇 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어떤 때는 이제 모델의 종류보다도 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근데 제가 비즈니스 모델 세션이 아니더라도 여러 세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몇 번을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또 조금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또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에는 유효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너무 흔한 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흔하다는 것이 꼭 쉽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구독이라든지 플랫폼 모델들도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구독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나는 생각하고 있어, 넣을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게 쉽지는 않으면서도 굉장히 자주 듣는 단어들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구독을 넣어본다든지, 일단은 플랫폼을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종류들이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해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꼭 스타트업만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든 혹은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이든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몇 회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완결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즈니스 모델의 그런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흔하든 흔하지 않든 많은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의 취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예전에 분석하는 방법도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기 말고도 여러 가지 로지컬 싱킹이나 아니면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사업 모델 혹은 다른 외부적인 아마존이 됐든 쿠팡이 됐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래도 조금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그동안에 이야기 드렸던 걸 조금 한번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약간 종합하고 복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완벽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혹은 여러 가지 책들에 쓰여 있는 것도 결코 그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고 최적화를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기업마다 색깔이 다르고 사이드 프로젝트마다 혹은 그 주인마다
그다음에 컨텐츠나 뭐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마다 모두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한 목차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난 이야기들 중에서 조금 특색 있는 얘기들을 뽑아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복습을 겸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스타트업들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린 캔버스를 몇 번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용 방법은 당시에 이야기를 했지만 특징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를 이야기 드리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7월, 8월, 10월 이때쯤에 했던 내용들 중에 조금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묶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여서 들으시고 또 뭐 당연히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질문이나 생각들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서 또 말씀을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7월 초에 이 세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분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에 있어서 자주 있는 착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보통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닮아 있는데 이 자주 있는 착각도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긴 해요.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했던 내용들에서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처음 만드시거나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야지 하고 그게 목표가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은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게 이뤄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충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일단 당장 돈을 벌면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면 돼라고 그 기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의 목표를 한정 지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성공한 모델이어도 어딘가에서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 구독이나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다, 소개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죠. 넷플릭스도 이제 그 넷플릭스가 어떻게 했다보다는 어쨌든 그 구독이라는 것이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만드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무조건 구독을 붙여볼까? 라고 해서 그게 바로 잘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혹은 같은 모델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라에 따라서 혹은 문화에 따라서 같은 모델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이야기 드렸던 소셜 데이팅이나 뭐 매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어플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용의 패턴이나 양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같은 모델이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있고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일확천금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업을 조금 해보시고 뭐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고민을 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일확천금이 어렵구나라는 거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이런 거를 잘 접해보지 않았거나 처음 비즈니스 모델 나 생각해봐야지 라는 곳에서는 일확천금에 대해서 많이 꿈꾸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도 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각각 누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뭐 세션에서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뭐 혹은 다른 어떤 뭐 마케터라든지 여러 각각이 있는 포지션이나 직무나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이나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자주 있는 착각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수익 구조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분류가 있었는지 당시에 설명드렸던 거를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일부는 제가 따로 브런치 정리를 했던 글도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오픈 채팅방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돈을 받는 구조는 제 기준에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사물이든 서비스든 작품이나 컨텐츠든 영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구매하는 것으로 이 거래가 종결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서 수수료 개념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대행을 하기도 하고요. 에이전시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어떤 연결을 해주기 위한 추가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수료 개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경우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션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마케팅 그 자체를 가치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디지털 마케팅, 뭐 무슨 마케팅 하는 이런 어떤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가치로 단정 짓기보다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비즈니스 혹은 뭐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사물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한 연결 개념 혹은 수수료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6월, 7월 요때 설명을 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방법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제품이냐 서비스냐 하는 거를 좀 구분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는 이 구매를 한 제품이 영구적으로 존재를 하는지, 혹은 내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독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제품 자체가 계속 제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 기한이 다 되면 뭐 사물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여 서비스에 대한 것도 있는데, 뭐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어떤 뭐 저런 그 다 같이 사용하는 오피스라든지 공유 오피스라든지 그런 것처럼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갤러리에서 이제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공간을 대여한다는 개념에서는 클라우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클라우드라는 개념의 세션에서도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단순히 온라인상의 저장 공간만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대여하는 것에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만화책을 빌리는 거 말고도 뭐 프린터라든지 어떤 특정 커다란 기기를 빌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구독 모델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대여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좀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여나 하나의 서비스라고 해도 계속해서 세분화해 갈 수 있는 것이 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어떤 재미있는 부분이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기간에 따라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흔히 뭐 이야기하는 뭐 시급, 월급 혹은 뭐 이런 연봉이라는 어떤 제공의 자체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건당 얼마, 뭐 내가 이거를 구매하면 얼마고, 혹은 내가 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 얼마고 하는 식으로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기간을 가지고 볼지 가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지 하는 부분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할 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가격 결정 전략, 그래서 프라이싱 전략이라는 세션에서 가치, 가격, 비용에 대한 차이들을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 가격을 A로 설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B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간이 1년짜리인지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한 회당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영상 같은 경우에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보지 않겠다는 유튜브에 대한 그 구독을 하면 여러 가지 영상을 뭐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보게 되는 구조이긴 하죠. 그 유튜브에 대한 구독을 하면.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일반적인 뭐 영화나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회당 저희가 구매를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잠깐 빌리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생각의 갈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일회성이냐 뭐 영구적이냐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아트나 디자인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들이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나 학원도 물론 그 나름의 어떤 모델이 성립을 하고 있죠. 뭐 그게 막 수익을 뭐 추구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요 몇 년 사실 많이 늘어나는 거는 직장인을 위한 학원이나 직장인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처럼 어떤 특정 층이나 세그멘테이션을 나누어서 단순히 지식을 모두 인풋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학원이 아니라 지식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해야겠어 라는 어떤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어떤 거냐 하면은 취미 생활을 위한 키트만 판매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뭐 정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강연이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고 혹은 내가 수강을 하는 개념으로 등록을 해서 뭐 영어가 됐든 아니면 특정 지식이 됐든 그런 걸 배우시기도 하는데 특히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모임이나 혹은 커뮤니티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모임이 좀 절제되고 자제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까로 많이 사람들 생각이 옮겨가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취미생활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키트를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퓨저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혹은 어떤 뜨개질용 키트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키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요.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 학원에 가서 키트나 그 도구 그다음에 교재 이런 것도 또 결국은 돈을 내고 사게 되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또 이제 새로운 자잘한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키트만 판매를 하는 경우나 키트랑 교재만 판매를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대상으로는 그렇게 키트나 교재를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클래스나 강연을 다니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렇게 기업용 출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이런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예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해서 기업 대상이랑만 뭐 어떤 콘텐츠가 있고 기업용을 위한 뭐 마케팅에 대한 뭐 학습 아니면은 뭐 전략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정말 기업의 직무에만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세분화해갈 때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던 거고 중간중간 다른 세션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인증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막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딴다, 시험을 본다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인증을 하거나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수험료가 됐든 수수료가 됐든 아니면은 자격증 발행에 대한 비용이 됐든 혹은 그 자격을 내가 땄다고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됐든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그 모델이 사실 상당해요. 뭐
뭐 몇천 명이 뭐 몇만 원씩 돈을 내고 시험도 보고 인증도 받고 자격증도 발행을 하면 그 돈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뭐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어떤 좀 큰 규모의 기업들은 당연히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그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든 민간 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든 충분히 이게 정말 유효하고 자격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저작권에 대한 세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저작권 이런 권리들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워터마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컨텐츠를 함부로 따라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하나 또 많은 툴이나 수단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갈래 중에 이런 인증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개념을 컨셉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통해서 그런 권리나 자격증 같은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독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매달이 아니라 그냥 비정기적으로 내가 언제든 들러도 된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구독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 외에 광고료라는 점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개념이 나오기도 해서 이런 분류들에 대해서 6, 7월쯤에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분류를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당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2편이라는 세션에서는 조금 더 스타트업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스타트업이어야만 비즈니스 모델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당연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큰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 같은 기업, 혹은 뭐 어제 당장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개념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쓰이기는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공감을 하면서 다 같이 팀이 움직여서 수익이 될지에 대한 거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비즈니스 모델인데, 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혹은 현재 진행형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유효한가 생각해보고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만 의지를 한다고 해서 모든 답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할 때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걸 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주고 설계할지라는, 뭐 제가 OW1H라든지 7W 뭐 2H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누구에게 어떤 가치 이러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좀 같이 써드릴게요. 예전에도 썼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떤 막 캔버스 혹은 뭐 모델링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내 컨텐츠, 내 작품, 내 서비스, 내 상품 혹은 내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평가를 받을 때에도 정말 명확한 가치 제안을 했는지,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는지, 누군가가 카피를 하기 어렵고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막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 방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정리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예전에 스타트업 투자 유치 혹은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혹시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가치 평가 자체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수십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뭐 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인가, 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이나 혹 현재 서비스가 되는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무엇을 주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이야기드린 제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드린 뭐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증이나 저작권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카피를 하기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비즈니스 모델을 좀 평가하거나 생각을 해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에서 좀 주로 쓰이는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뭐 늘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제품이랑 서비스는 무료이고 수익은 광고를 통해서 창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어제 소셜 데이팅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세션들에서도 혹은 에드테크나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드렸었어요. 스타트업이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된 다음에 새로운 혹은 원래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 뒤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광고를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상상해 보신다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사용자들이 많아진 다음에 여기 광고 배너가 들어갈 겁니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뭐 찬반 여론이 분분한 반응들을 하신 적이 있죠. 이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인 다음에 광고가 들어가는 모델인 거고요. 혹은 이런 어떤 큰 어플이나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들이 뭐 게임이나 혹은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광고 배너나 혹은 광고로 클릭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광고로 일단은 수익을 창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넣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모델이라는 것이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은 무료인데 서비스가 유료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은 무료인데 계좌를 통해서 어떤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게 유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할부 개념이긴 한데 핸드폰을 뭐 공짜폰입니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제품은 무료이지만 그 이후의 서비스나 설치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옵션들이 유료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제공하고 하드웨어가 유료인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하드웨어가 무료인데 소프트웨어가 유료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고 쇼라든지 뭐 술에 관련된 것도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술에 대한 비즈니스 얘기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쇼는 무료로 제공하고 술을 유료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쇼를 유료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좀 나눠서 유흥 무료를 책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무료일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던 게 일반 프리미엄 말고 자유 혹은 이제 자유롭다의 프리 그래서 프리랑 프리미엄을 합쳐서 프리미엄이라는 F로 시작하는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인데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이에요. 이것들이 좀 스타트업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됐죠. 예를 들면 링크드인처럼 기본 서비스는 무료인데
내가 더 많은 채용 제한을 받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료로 등록을 하면 되게 고급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단순한 프리미엄, 정말 돈을 많이 내고 고도화된 고급적인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거나 였던 게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트라이얼도 많죠. 한 1개월 정도 사용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유료에 대한 옵션을 주고 그걸 내가 까먹고 결제를 계속 하든 아니면 실제로 선택을 해서든 조금 더 돈을 냈을 때에는 전혀 다른 굉장히 서비스도 좋고 뭐 고급화되어 있고 더 요청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고객센터가 빠르게 반응을 해주는 모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스타트업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예전에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프린터라는 기기를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기를 일단은 제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만드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구독이라는 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에 뭐 얼마 혹은 어떤 기간에 얼마 혹은 뭐 1년 동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기간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던 것들이 구독이랑 이 프리미엄 무료랑 프리미엄이 합쳐진 것이 구독과 조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독 안에서도 옵션을 다양하게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구독을 해서 내가 유료로 돈을 내고 있지만 옵션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키트나 혹은 인증 제도나 다른 어떤 대여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옵션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하나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합적으로 되어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제 소셜 데이팅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티켓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멤버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거기에 뭐 광고나 옵션이 붙는 거가 일단 1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꼭 비즈니스 모델로 직결되진 않더라도 어떤 점수를 매겨주거나 취향에 대한 분석을 해주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버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1차적인 비즈니스 모델 외에도 2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추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옵션을 같이 섞어서 여러 가지 모델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스타트업 안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뭐 조합이 되든 합성이 되든 혹은 콜라보레이션이 되든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종종 여러 세션에서 이야기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막 몇십 년 전 정말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막 스타트업이 있기 전에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단가를 낮춰서 싸게 많이 돈을 뭐 싸게 팔고 혹은 싸게 구매해서 싸게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비즈니스다라는 개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발전을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단순히 단가만 낮추고 가격만 뭐 저렴하거나 비싸게 설정한다고 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있다 보니 또 예전에 그냥 단가만 낮추면 됐던 비즈니스처럼 지금도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단순한 것들 그냥 뭐 이거는 정말 예시지만 구독만 하면 된다. 플랫폼성만 가지면 된다. 뭐 혹은 어디랑 연결해서 수수료만 나오면 된다라고 단순한 모델이 되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연히 누군가가 카피도 할 수 있고요. 카피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소비자가 바보여서 그런 모델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단순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떠나게 되거나 혹은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잘 된 스타트업들을 우리는 기사에서 보지만
그냥 작고 혹은 작지 않아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꼭 수익 모델을 잘못 설정했다라든지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다보다는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한 모델일 때에는 오히려 소비자의 관심이 식거나 혹은 새로운 가치 제공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스타트업의 지속 혹은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린 캔버스가 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린 캔버스를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통 알려져 있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많이 알려져 있고, 린 캔버스는 예전에 다른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린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린 캔버스라는 게 일단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정의를 한 기업이 있으니까. 이 둘 다 이제 제가 그림은 이것도 이따가 좀 오픈 채팅방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게 근데 좀 해석하는 곳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순서라든지 뭐 아니면 특징이라든지. 근데 다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는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자체에는 한 9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고객이 무슨 반응을 할지,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채널로 들어와서 활동을 할지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린 캔버스를 제가 당시에 같이 비교 대상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는, 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고객 관점보다는 문제 해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거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왜 조금 전에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조합적으로 혹은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를 얘기할 때 린 스타트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기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델을 구상한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제품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손익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당장 이것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구를 하고 그 사업들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 기존의 비즈니스이자 전략이거든요. 근데 린 스타트업을 뭐 오늘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변화를 해가는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 아까 같은 기존 전략이면은 뭐 실패를 한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실패를 하면 뭐 그냥 회사가 망하는 것 같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린 스타트업에서는 실패는 당연히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실패를 예상하고 최소한으로 해서 그다음에 일어난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린 스타트업의 가장 기초적인 관점이고, 그걸 통해서 MVP라는 최소 기능을 갖춘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린 스타트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1번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네? 그럼 2번으로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다음엔 3번이라는 컨텐츠를 개발해볼까? 다음에는 4번이라는 제품을 시도를 해볼까?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는 것이 린 스타트업의 모델이다 보니,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 번 바꾸거나 개선을 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 하나의 모델로는 절대 계속해서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설을 계속 넣게 되는 거거든요. A라는 기능을 넣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아니었네? 그러면 1번이라는 혹은 B라는 2번이라는 여러 가지 옵션을 종류별로 넣어보면서 가설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고객한테 이거를 써보시면 어떠세요? 이거는 어떨까요? 라는 계속 제안을 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하나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을 하게 되는 것이 린 스타트업이자 요즘의 비즈니스 모델들이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도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구독입니다. 구독이 만만해서는 절대 아닌데 구독 모델입니다 라고만 했을 때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구독 모델과 광고 모델이 같이 조합이 되어서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
광고랑 아까 이야기 드린 프리미엄이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 모델이지만 단순히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제작을 도와주거나 OEM을 이제 도와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 대 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다 대 다 대 다 혹은 3자, 4자 이상의 플레이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할 때에는 관계를 가지는 그 화살표만 그려도 한 개,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링 캔버스로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뭐 캔버스라든지 혹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예전에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세션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그거를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내가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SWOT라는 스왑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뭐 STP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외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은 컨텐츠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점을 내가 벤치마킹하면 좋을까 할 때 제 기업이 아니라 외부의 기업을 좀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링 캔버스나 아니면 말씀드린 여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 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손쉽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분석을 해보고 인터넷에 있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맥도날드는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구나. 고객에 대한 분석을 맥도날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스타벅스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고 프리퀀시를 모으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뭐 맥북을 들고 가서 나만의 뭐 시간을 즐긴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스타벅스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스타벅스 본인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 공간을 파는 기업이라고 브랜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브랜딩 자체에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큰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스타벅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제 결국 스타벅스도 저희는 문화 공간을 파는 기업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커피를 안 팔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던 향수에 대한 비즈니스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타벅스는 하지만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향수나 어떤 여러 가지 향들에 대해서 좀 그 제어를 핸들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얘기 드리고 나서 다른 분이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같이 링크를 올려주시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있고 그걸 통해서 파생되는 브랜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뭐 향수나 향기 마케팅처럼 또 파생되는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룰이나 방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거면 수익이 될 거야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브랜딩이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기업만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혹은 제약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종종 스타트업 얘기할 때 나오는 규제 그러니까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점들도 포함을 해서 많은 것들이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구상을 하시거나 혹은 흥미를 갖고 계시다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트렌드도 많이 알아야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어떤 경제라든지 경제는 좀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치는 나는 누구누구는 싫고 누구누구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다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제 특정 매체는 나의 생각과 다르니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자유로운 생각인데, 다만 이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내가 찬성하지 않는 미디어나 매체의 색깔이나 생각일지라도 그게 어떤 일반 사람들의 생각도 대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트렌드가 보이면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스타트업 관련된 미디어에 대해서도 브런치에 글을 올려서 좀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보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고 거기서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쉬쉬하는 게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정치 관련된 스타트업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랑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한다든지 투표에 관련된 것도 점점 계속 새로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찬반을 가리거나 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그 사이사이에도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그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자격증을 통한 인증 제도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금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리콘밸리만의 스타트업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내 삶의 주변에서 일상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생하고 있나 라는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캔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한계나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워낙 이런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얻은 어떤 승리 혹은 지금 얻은 어떤 인사이트 혹은 고객의 반응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답인지 아닌지 100% 확신해서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린 스타트업의 약점이기는 하거든요. 어쩔 수 없죠. 계속 바꿔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런 식의 약점이 있거나 혹은 고객에 대해서도 결국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착각에서 이게 절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사업 모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물건이 싸거나 일시적으로 혹은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음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그 마음이 내키는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든 스타트업이든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의 모델로만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시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광고나 마케팅을 조금 무시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것에는 초점이 많이 가는데, 그걸 통해서 마케팅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광고 수익도 내가 좀 창출해서 당분간 이 비즈니스를 유지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꼭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쉬쉬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특별하고 기사에 나올 만한 엄청난 구조여야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혹은 내가 당장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 구조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또 그걸 접하는 사람들도 구독해서 성공했구나까지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얘기만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있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과 실패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보는 데 연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방법으로 10가지 얘기 드렸던 거 간단히 얘기 드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 정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혹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모델과의 비교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를 이용한다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어와 주어를 바꿔본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스타벅스 이야기를 드렸으니 얘기지만
보통은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죠.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은 문화를 판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커피를 파는 곳인데, 그러면은 주어는 스타벅스이고 목적어는 커피야.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해보는 입장에서 스타벅스에서 라면을 판다면 어떨까? 라든지요.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커피를 팔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다 보면 그게 왜 불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삼성에서 커피 할 수 있겠죠. 뭐 체인점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마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삼성 본인이 커피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다른 매출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게 또 기업의 브랜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커피를 안 팔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혹은 커피를 팔면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기존의 매출보다 훨씬 미약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구나, 혹은 너무나도 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고민하고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생각하는 모델들이, 혹은 내가 생각한 모델이나 아마존 같은 큰 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델들이 시장이 확장이 되어도 축소가 되어도 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어떤 특정 시장에서만 성립을 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30대 후반 남성에게 잘 팔리는 향수 브랜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장은 그게 잘 팔릴 수 있지만 앞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30대 후반의 남성은 40대가 될 거고 50대가 될 건데 그때에도 그 향수를 똑같이 구매를 할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OW1H 얘기 드렸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아까 이야기 드린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것처럼 어디서 혹은 누구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꿔보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가능한 리스크들을 좀 나열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있고, 이건 물론 나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나열해 보거나, 혹은 어떤 리스크가 있었는지 기사를 검색해 봐도 조금 재밌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전략실에서 분석을 하는 것 외에도 좀 기업의 규모가 있으면 외부에서 미디어들이 알아서 여기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좀 요즘 걱정이다 이런 글들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번째는 그런 생각한 모델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제안할 수 있는지, 혹은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6번째는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화살표로 그려보다 보면은 화살표가 너무 길거나 화살표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 구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 7번째는 특수한 전제 조건이 있는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정치나 경제 혹은 외교, 그다음에 전쟁이나 정책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BTS 같은 팬덤에 대한 것이라든지 환율이나 유행이나 트렌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얼마만큼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내가 생각하는 모델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혹은 이런 것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특정 요소가 극단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 비즈니스가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체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언급드린 뭐 스왑 분석이나 STB 말고도 여러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내가 만들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대입해서 모델을 분석해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약간 마지막이 되다 보니 시간이 점점 없어져서 후반부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글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야 될 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
누가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요소랑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링 캔버스의 그림이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글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건데 정리하기 전에 요거 얘기 드리면은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보통 방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카카오 음원 후원하기 기능이 생기고 클럽하우스는 리플레이 기능이 생겨서 좀 이것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것 중 좀 특징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좀 함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제가 다른 세션에서 언급을 드렸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사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어떤 좀 자주 하는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궁극적인 지향점도 아니고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일확천금은 어렵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조합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 뭐 개발자든 기획자든 디자이너나 마케터든 혹은 여러 입장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석 이전에 분류를 해봐야 되니까 그 제품이랑 서비스로 나눌지 기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혹은 그 제품들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대여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시간이나 시급처럼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 혹은 교육에서 뭐 학교나 학원도 있지만 직장인을 위한 뭐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생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키트를 판매하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특히 인증 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게 국가 공인이든 민간 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든 인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넣는 경우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비슷한 개념으로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도 있고 워터마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카피가 불가능하도록 조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분류를 할 때 분류도 분류지만 그럼 스타트업들이 어떤 모델들을 쓰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죠. 그 무료로 뭐 하드웨어는 무료인데 소프트웨어가 유료라든지 반대로 하드웨어가 유료인데 소프트웨어가 무료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구성을 하고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는지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나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링 캔버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징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특징이지만 링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고통에 직면해 있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린 캔버스를 통한 모델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린 캔버스의 개념이 된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계점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꼭 하나로 완성되어야 되는 비즈니스였던 것이 지금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고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을 하다 보니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세션에서 이야기 드렸던 소셜 데이팅 어플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멤버십이나 티켓 말고도 광고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이나
다른 모델과 접목을 시키거나 혹은 뭐 취향 분석, 뭐 종교, 그다음에 특정 뭐 취미, 그다음에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요소도 합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때 방법이 물론 다양하게 있고 절대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뭐 주어와 목적으로 좀 바꿔보거나 시장을 축소해도 가능한 모델인지를 생각해보거나 그 다음에 OW1H라는 육하 원칙에 대해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생각 가능한 리스크들을 나열해보거나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그리고 원인이나 결과나 요소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화살표로 정리해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전제 조건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극단적인 상황들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랑 프레임워크를 대입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후반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축약해서 빠르게 이제 제목 위주로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예전에 들으셨던 분이면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이제 살짝 기억이 나실 것 같고 당연히 예전에 못 들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 세션을 시작하면서도 여러 번 전제를 달았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뭐 1회, 5회 해서 바로 얘기가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른 어떤 기업들 분석에 대한 세션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워낙 생각할 요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절대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뭐 당장 아니라 나중에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을 생각해 보시든 스타트업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든 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정답은 없고 최적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여러분이 직접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시거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모델이나 새로운 수익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나만의 생각하는 구조, 나만의 뭐 로직 트리, 나만의 로지컬 싱킹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사업 개발과 사업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는 예전에 세션 했던 거를 클럽하우스 리플레이 기능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세션도 이제 요청도 주신 것처럼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공개를 하거나 좀 정리해서 이제 새롭게 올리려는 것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 주시거나 혹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오픈 채팅 방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 주시는 세션에 대해서도 제가 가능한 또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도 아마 출근 중이시거나 재택을 하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출근하시고 지금 집에 돌아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에서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늘 들어와서 들어주시는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끼니 꼭 챙겨 드시고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하니까 따뜻하게 많이 챙겨 입으시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은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3, 2, 1